아무래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 좀 얘기해 주긴 하셨지만 네네네.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아 네네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도 한 30% 빠지고 카카오도 한 절반 빠졌나요? 아 네 맞습니다. 거의 그래서 네네. 예 9만 원 그 돼 가지고. 예 네. 그거 장기 보유하신다고 해서 모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충격이 클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기업 분석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또 네네네. 책에도 이제 잘 정리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오픈을 해 주셔 가지고 네네네. 네이버 카카오를 좀 분석해 본다면 요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일단 그 두 기업을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게 되시면은 두 기업이 한국 시장을 놓고 있는 두 IT 기업 양대 산맥인데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되게 많습니다. 예, 두 기업이 아마 매출이 6조 수준을 가장 많이 비슷해요. 아마 카카오가 이번 6조가 넘었고 네이버 6조 8천억 정도가 됐을 텐데 근데 보시면은 이게 매출 구성 보시면은 그 확연히 다릅니다. 그 거기서부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광고 검색에서 거의 30% 정도 매출이 나오는 반면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의 10%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근데 사실 네이버가 그 광고 검색이 광고로 인한 매출이 높은 바람에 광고는 사실 원가가 많이 안 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높고 카카오는 광고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네이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높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높이 보세요? 네 왜냐면은 물론은 근데 그건 좀 봐야 됩니다. 그 카카오도 자회사 상장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기존 사업만 얘기하면 광고가 있었고 그 다음이 커머스였거든요. 커머스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는 커머스 매출도 되게 잘 나와요. 거의 네이버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상 네이버를 쇼핑몰로 좀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커머스가 그냥 선물하기가 거의 대부분 매출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기업 매출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 단위에서의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그 어디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IR 공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셔서 지금 이렇게 아시는 거구나. 네네네. 사실 이거 질문 없던 건데 제가 그냥 알고 얘기 드린 거거든요. 네네. 맞다. 이렇게 그 사업 아마 그 다트에 있는 재무제표만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보통. 보통 이거 알려면은 그 기업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 뭐 매출 구성이 어떻고 자료 구성 어떻게 되고 이거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트에 가서 그 기업 홈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기업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시는 거고. 네네네. 여기서 좀 더 이제 그나마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로 매출과 비슷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컨텐츠 IP가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드라마 제작 뭐 멜로도 보유하고 있고 그쪽 시장에 대해서 네이버보다 훨씬 더 진일보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컨텐츠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컨텐츠 IP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사실상 거의 디즈니 같은 거의 디즈니가 저희가 되게 고평가하고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가 그 수많은 컨텐츠 IP잖아요. 그 컨텐츠 IP로 뭐 영화를 만들든 간에 아니면 또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네이버에 비해서는 훨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인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좀 그 파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파일을 비교해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특히 게임즈도 많이 있고 기존의 네이버는 뭐 검색이나 뭐 커머스로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면은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컨텐츠 IP로 좀 더 글로벌 시장 노려볼 수 있는 그 접의 넓은 거죠. 그 보통 이제 내수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그 IP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진출, 수출 기업 등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사실 광고랑 커머스는 사실상 내수예요, 그냥. 이 네이버랑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내수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라는 방법이 바로 컨텐츠거든요,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물론 네이버도 제페토가 있긴 하지만 제페토 같은 경우 그렇게 매출이 큰 의미가 크진 않고 아직은 아직은 크지 않고 메타버스가 그리고 오긴 오지만 살짝은 시간이 좀 남았어요. 살짝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딱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 제작사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인수를 통해서 그 볼륨을 엄청 키워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 입장을 공략할 때를 볼 때는 카카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 이거를 근데 대단하신 게 그 도리잘님이 제가 좀 내용이 느껴지는 게 많은 방송들을 보고 또 저도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전문가분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갈리긴 하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이버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전도 이제 네이버를 살지 카카오를 살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너가 공부할 시간이 좀 많고 그러면은 네가 주력으로 하나를 파서 카카오의 계열사에서 상장된 그 종목을 사고 만약 공부할 시간 좀 없다 싶으면 그냥 네이버를 사라. 어차피 안 하니까. 네이버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를 많이 추천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매출 구성을 봤을 때 카카오 전체로 놓고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쪽이 카카오가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카카오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전히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니 대표님도 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카카오를 계속 모으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리잘님도 이게 아까 저는 참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을 갖고 소수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게 소수의 자리에 서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니까 재무제표도 보고 뉴스도 보고 IR 그 공시도 보고 다트도 보고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진짜 내 눈으로 보고 체감해 보니 이렇게 갈 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소신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팔 때 보유할 수 있고 몇 프로 빠지더라도 더 살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또 여쭤봤으니까 또 그 책에서 또 비중 있게 다뤄주긴 하셨는데 또 국민주 하나 삼성전자. 삼성전자 작년부터 계속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는 또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래는 기존까지 삼성전자를 주변에 좀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랬어요. 원래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반도체 회사가 되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 반도체가 뭐 AI, 뭐 자율주행, 뭐 빅데이터, 뭐 컴퓨터가 스스로 뭐 연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 연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반도체 개발까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너무 가깝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너무 크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로봇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칩 이걸 삼성전자가 할까라 물었을 때는 솔직히 그것에 대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일을 뭐 테슬라가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너무나도 기술력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M램이라고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연산까지 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해냈어요. 그 CPU랑 램을 합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전 이거에서 보고 상당히 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볼 때 좀 되게 좀 변곡점이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얼마나 소형화시킬 수가 있느냐예요. 얼마나 소형화시켜서 저전력을 만들고 오래 갈 것이냐 배터리 효율을 높여서 이 기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라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중 하나가 지금 연산과 저장 같이 하는 게 좀 최우선 과제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M램을 개발하면서 일단 그걸 성공해냈어요. 근데 그게 가진 의의가 뭐냐면 원래는 기존까지 삼성전자가 기술이 모자라서 파운드리를 가려고 했단 말이죠. 나도 이제 TSMC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내가 찍어서 만들어 줄게 이런 태도를 내었었는데 사실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네 기술 보완을 위해서라도 IDM 기업이 삼성전자에 굳이 굳이 수주를 할 요인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랑 TSMC를 봤을 때 삼성전자랑 TSMC랑 이 공정 기술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TSMC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거나 그 차이였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TSMC 아무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해도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TSMC를 외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제 생각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M램을 개발하게 되면서 그 M램 안에 CPU를 넣을 수 있게 된다면은 지금 애플이 만든 애플 AI, 테슬라, 도조 칩 이런 수많은 칩들을 삼성전자가 만든 M램에 껴넣을 수 있다면은 그 기업들은 당연히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당연스럽게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보다 삼성전자 같은 그런 M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에게 파운드를 수주할 것이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전력 그리고 또 소형 이렇게 되니까 그 메모리 안에 이제 그걸 CPU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을 수만 있으면 이런 걸 더
그 쉽게 달성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네, 목표를 네네. 여기서 이제 경쟁력을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또 그게 더 기술이 발달되고 더 발전되면 그때 TSMC가 이걸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SMC가 만드는 거는 보다 정교하게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거지 IDM 기업처럼 혁신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TSMC보다 낫다고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였고. 네, 그리고 이번에 M램을 개발함으로써 제가 기존까지 갖고 있던 삼성에 대한 단점을 좀 많이 극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좀 같이 잠재 가능성을 보셔가지고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처음에는 좀 추천을 안 하시다가. 네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고 자율주행인데 그걸 만드는 거는 사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뭐 SK하이닉스도 비단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나도 매물이 몰려 있다 보니 뭐 물론 사이클 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붐으로 한번 실적은 좋을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적 봤을 때 과연 이걸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단점이 좀 있었죠. 이런 M램이 새로 이렇게 출시된다, 뭐 개발이 성공했다. 네네.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뉴스 보시면 뉴스에서. 네, 뉴스 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저야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전 맨날 루틴이 일단 그냥 언론사 홈페이지 그냥 켜놓고 보거든요. 바로 바로 켜놓고 보는 거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M램 소식을 딱 들으신 거예요. 네,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네네네. 경제신문 그리고 뭐 텔레그램 같은 뭐 커뮤니티 활동 네네네. 이런 거는 하나쯤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집단지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그리고 맨 처음에 아마 공부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전 가장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증거서 리포트 보는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증거서 리포트. 아마 거기는 처음에 보시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가장 잘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 책에 보면은 이제 기업 30개 서술해 주신 거죠. 거기 보니까 구글도 있더라고요. 해외 기업도. 구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네네네. 다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IT 뭐 첨단 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 IT 뭐 정보통신 이런 쪽을 위주로 해주셨는데 뭐 화장품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경기 민감 사이클 타는 그런 주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분석도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